자, 오늘 날짜 2018년 1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후 한 6시경 정도 됐습니다. 저녁이고요. 오늘 또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퇴근길에 한 20분 정도 돼요. 운전하는데 뭐 할 게 없어서 뭐 그 시간에 라디오만 듣는 것보다는 뭐라도 혼자 이렇게 약간 일기 느낌이라고 할까? 떠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별로 계기랄 건 없고, 약간 넋두리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를 하고 뭐 또 뭘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평소 제가 생각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생각들 뭐 이런 거나 일기 느낌으로 한번 써보려고 써본다? 말한다? 녹화한다?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아무래도 현직으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느끼는 거, 뭐 직업에 관련된, 아니면 뭐 세상에 관한 얘기, 아니면 뭐 영어, 애들 뭐 이런 얘기. 뭐 일단 오늘은 뭐 영어에 관한, 대한민국의 어떤 영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얼마 전에 수능 있었죠. 수능 있었는데 맨날 수능 시험 철마다 맨날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그 뭐 외국인들도 뭐 만점을 못 맞는 좀 약간 불필요한 어떤 난이도의 그런 영어 시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뭐 글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내가 영어 강사라서 뭐 내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걸 실드 치느냐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불필요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학교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공부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생각하자면 뭐 난이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 그것이 과연 영어 실력이라는 것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영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제 말 그대로 그 영어, 우리가 흔히 뭐 회화 위주의, 실질적인 영어가 실생활에 있는 영어가 있는 거고, 잠시만요. 기름 좀 넣고 하나 끊었다 갈게요. 자, 다시 지금 기름 다 넣었고요. 아까 뭐 하던 얘기가,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 영어라는 게 있고, 아까 말한 그 회화 위주의 어떤 그 실생활 영어, 실용 영어라고 할까요? 사실 그 영어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웃기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흔히들 근데 생각하는 영어를 배우러 뭐 학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입시 영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영어 평가의 척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로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어는 뭐 토익 만점 뭐 900점 막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 영어를 한마디도 뭐 말을 못한다 라고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독해지문에 나오는 그런 우리 영어 시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럼 고급 어휘들 뭐 복잡한 문장 구조 뭐 이런 거는 실생활 영어에서는 잘 쓰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좀 언어 능력이 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문장을 쓸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는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는 잘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어 시험이죠. 영어 시험은 잘하는데 말은 못해.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영어 시험이 어떤 실용 영어와 관련이 없느냐 뭐 그렇게 말하면은 뭐 관련이 어느 정도 있겠죠. 최소 뭐 어휘 같은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니까. 어휘가 안 되는데 말조차도 못할 거 아니에요, 어휘가 안 되면. 근데 사실 뭐 연관이 그렇게 엄청나게 근본적인 영역에서 관련이 있다라고는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럼 과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된다 했죠. 영어를 잘하고 싶어, 혹은 영어 시험을 잘 보고 싶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사실 저도 이제 영어를 못했어. 정확히 말하면 영어 시험을 못했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그 품사의 개념도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단순히 영어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단어 많이 외우면 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지. 뭐 어쨌든 그건 이제 내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영어를 못했는데 내가 왜 영어 선생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지. 영어 시험은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사 같은 걸 할 거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남의 월급을 받아 먹으려면은 영어는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 거죠. 성인이 돼서 전역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시험은 잘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영어를 나한테 잘하냐고 물어보면은 전 영어 못해요. 그건 이제 내가 솔직히 말할게. 물론 이제 나한테 이제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 영어 시험은 잘 볼 수 있어. 근데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못해. 이거는 사실이야. 왜냐면은 나는 영어 시험만 공부했으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영어 교육의 어떤 현 주소?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영어를 잘하는 게 도움돼요, 아니면은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게 도움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후자다라고,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게 어떤 인생에 훨씬 도움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뭐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어디 진짜 뭐 해외 출장을 막 자주 나가, 아니면 뭐 내가 해외에서 생활할 거야,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뭐 해외 체류할 예정이야, 이런 게 아니면요 실제로 영어 안 쓰거든. 영어 안 써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영어 시험 점수예요. 공인 영어 시험 점수. 대표적으로 토익 있죠. 근데 요새는 뭐 사실 토익 뭐 거의 기본 스펙도 아니야. 요새 토익은 그냥 문과 기준 그냥 900점 이하는 이제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과는 한 800점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막 치열하게 그런 취업 시장에서 막 스펙 쌓고 이런 적은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물어들어서 그냥, 그래 내 친구가 말하길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럼 결국 이제 영어 시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그 개념을 정확히 나누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인정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과학원에서 있단 말이에요. 뭐 큰 학원은 아닌데,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하는 단과학원이에요. 제가 영어 전임이고, 수학은 또 따로 있죠. 따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근데 수학은 진짜로, 뭐 물론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어요. 물론 이제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 나도
중학교 때까지만 이제 막 믿고, 중학교 때는 쉬우니까 누구 잘하니까 그걸 믿고 이제 공부를 안 했던 그런 학생인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후회는 안 했지만 그때 당시 지금 기준으로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는데 수학은 수포자로 살았는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니까 쓸 일이 없더라고. 그냥 뭐 사칙연산 뭐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뭐 실제로 쓸 일이 없더라고. 내가 뭐 어떤 이공계 전문직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뭐 그쪽에 어떤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그런 수학적 고차원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진 않아. 그런 경우가 없어. 근데 영어는 진짜 너무 접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인터넷을 하더라도 어디 뭐 조금 뭐 좋은 뭐 글로벌한 곳 그런 거는 다 영어야. 아마존 같은 데만 해도 한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에서 뭐 내가 직구를 하고 싶어. 그래도 영어야. 물론 이제 거기 뭐 어려운 영어는 없지만 어쨌든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게 영어는 진짜 평생 날 따라다니는구나. 뭐 내가 영어권 국가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영어는 알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늦게나마 뭐 밥벌이 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영어 공부한 게 나름 도움은 됐지. 근데 안타까워. 요즘 제가 하는 애들을 보면은 뭐랄까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를 조금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늦으나 빠르나 남의 돈 먹으려면은 결국 영어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 단과랑 영어 단과랑 이제 같이 하는 학원에 있다고. 근데 수학은 오히려 특히 고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은 좀 선호를 해.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중학교 수학까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대표적인 연역적 추리 학문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연역적이라는 것까지 내가 예시는 지금 막 바로 못 세우겠어. 하여튼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답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수학은 생각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내가 뭐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이런 문장 하나 썼어. 근데 이게 나는 학생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원리는 없거든. 솔직히 그냥 물론 주어 동사 주격보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 문장 성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생각하는 단계, 과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어떤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도 내용 파악하는데 무슨 원리가 있어요. 그냥 읽고 그 뜻대로 쓰면 맞고 틀린 거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또 쉽거든. 단어만 알면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가서 모의고사를 딱 한번 보죠. 그럼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야.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영어 내가 공부를 좀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이제 반반으로 나뉘죠. 영어 이번에 이제 수능 절대평가 됐는데 대학에서 반영하는 어떤 비율이라 그래요. 비율도 얼마 안 되는데 접지 수학 국어 열심히 해가지고 탐구 잘해가지고 가지 이런 식으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성인 돼서도 따라다니니까 오히려 문과생이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 아니면 나중에 CPA 따고 이럴 거 아니면은 수학이 필요가 없을 거야. 근데 영어는 이제 평생 쫓아다닌다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하는 게 더 이득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만약에 이제 수능에서 한 1등급 요즘 난이도가 제가 07학번인데 우리 때 수능을 내가 한번 봤어. 그러니까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때 수능이랑 비교하면 난이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어휘나 문장 이런 거, 문장 구성. 근데
오히려 이제 정책은 거꾸로 가는 거지. 난이도는 어렵게 해놓고서 뭐 이제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이제는 이제 그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라고 있어가지고 책 3권 범위에서 한 70% 정도 뭐 직접 연계, 아예 지문이 똑같이 나와요. 문제 유형은 다른데 지문이 아예 똑같이 나오는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할 거면 난이도를 낮춰야지 지문 난이도는 10년 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올랐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랄까 좀 모순이죠, 모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상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 좀 하는 애들, 관심 있는 애들은 그래도 영어를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기는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그 연계교재 3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해 연습, 요 3권만 한 3회독 해도 80점 이상은 나오거든. 듣기를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듣기는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하기는 더 쉬워져서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더 쉽게 영어 공부 잘 해요. 그래서 뭐 정말 못해도 2등급은 나오고 웬만하면 다 1등급이야. 물론 올해 수능처럼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1등급 비율이 낮아지긴 하는데, 근데 중위권 보통 이제 상대평가 했을 때 한 3등급에서 한 4등급 나오는 애들, 걔네가 이제 완전히 안으로 갈리는 거지. 했는데도 어려워서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아예 그냥 영어 접어버리는 애들. 왜? 비율이 적으니까. 비율이 적으니까 그냥 접어버리는 케이스. 그래서 더 갈라지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나처럼 후회할 텐데. 그렇다고 또 뭐 수학을 써먹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들으면 아는 대학, 그러니까 서울 안에 수도권 안에 있고 이름 들으면 아는 대학,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원은 결국 10%야. 전체 그 수험생 중에 1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공부한 애들 중에서도 10명 중 1명밖에 결국 거기 못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또 우리 문과생들은 알잖아요. 왜 문과 갔어? 수학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상위권, 물론 상위권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뭐 수학을 피해서 도망간 건 아니지만, 왜 문과가 이과에 비해서 2배가 많고 60만 명 기준 문과생 40만 명, 이과생 20만 명, 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나처럼 수학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과생들도 스포자들이 많아가지고 나영 보고 이런 애들 많다는데, 그러면서 나 이제 그 결과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딱 보면은 너는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될 운명이야, 이게 딱 보이는데 내가 그걸 직접 거기다 대고 말을 못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죽어라 수학을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이제 어차피 수포자가 될 운명이고 결국 명문대는 못 갈 운명인 거야 라는 게 보이는데, 근데 열심히 수학을 하고 있어요. 영어는 하기 싫어서 안 한대. 되게 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껴요. 뭐 내 밥벌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꼴랑 뭐 학생 한두 명 는다고 해서 뭐 제 월급이 뭐 2배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 영어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어 시험도 문제풀이의 어떤 그런 유형별 그런 과목 중 하나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두서없이 좀 영어에 대한 어떤 생각, 요즘 애들에 대한 생각, 뭐 전체적으로 요즘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저도 뭐 사실 요즘 애들 이런 워딩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뭐 꼰대스럽잖아. 되게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교육 정책 때문에 그래요. 요새 뭐 자유학년제다 뭐다 해가지고 아예 시험 평가를 안 해.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는 과목도 얼마 안 되고. 요새 일반고 수준 보시면요, 특히 평준화 지역 일반고 수준 보시면 진짜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역겨운 수준이야. 왜 거기서 진학을 하겠다고 나는 인문계를 간 건지 이해를 못할 애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어차피 뭐 가봐야 뭐 저기 돈만 주면은 들어가는 대학 갈 텐데 왜 거기서 그렇게 시간 버려가면서 그러고 있는지 이해 못하겠어 나는.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런 분들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교육 정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 현대사회고 그렇고 뭐 옛날부터 그렇고 본질은 차별이잖아. 계급사회고요. 옛날에는 어떤 피줄에 의해서 그 계급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지금 뭐야, 돈이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지위가 결정되는데, 그럼 이제 결국 그 계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이 필요한 거, 줄 세우기, 한마디로 줄 세우기.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야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낙오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은 필요하겠지만 본질은 뭐야, 줄 세우기란 말이야. 근데 그 줄 세우기, 그 본질을 부정하고 싶어서 자꾸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러한 어떤 평가 제도를 자꾸 없애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점점 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생각 있는, 어릴 때부터 뭔가 그런 깨달은 애들은 더 잘하는데, 그걸 못 느낀 애들은 항상 하위권에서 그냥 남 먹여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난의 되물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딱히 잘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뭐 사실 자격론으로 따지면 또 할 말 있는 사람 뭐 아무도 없죠. 근데 그래, 뭐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많이 떠들었는데 벌써 집 다 왔네요. 20분, 출퇴근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서 다 왔고, 결론 요약하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새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 애들이. 손발 깨끗이 씻으시면 감기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위생관념 철저히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